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대 6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강원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까지 받으면서 많은 비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호우특보가 발령된 강원도는 영서지방과 영동 북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대는 태풍의 간접 영향까지 받으면서 오늘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강한 비를 예상하며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이후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장흥이 615mm로 가장 많고 춘천이 384, 양구 285, 홍천 278, 원주가 197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는 어제 한때 시간당 무려 84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바다인 것은 물론 토사와 낙석의 운전 자체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화천으로 가는 국도 56호선입니다. 도로 옆 비탈면을 따라 거대한 물길이 솟구쳤다 도로로 쏟아집니다. 자칫 물살에 떠밀리면 도로 옆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일부 차량은 차머리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폭우가 쏟아지고 또 한 며칠 오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렵사리 물길을 통과해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돌더미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들은 물폭탄으로 쑥대밭이 된 구간을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갑니다. 1km 남짓한 도로를 지나는 데에만 3번의 물길 장벽을 만났습니다. 도로 옆 낙석 방지망을 뚫고 빗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든 탓에 강원도 도로 곳곳이 이런 상태입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통관리에 나선 경찰관이 보다 못해 배수를 확보해 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곳곳에 쏟아져가지고 통제는 안 되는데 지금 북부지사나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화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차량이 토사에 빠져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겠거니 했는데 바퀴가 모래 흙에 빠진 겁니다. 일단 낙석이 있고 물 고임 현상이 있으면 진입을 하지 마시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천군 산수화 터널 부근의 도로는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산으로 난 길을 따라 짓누른 흙탕물이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도로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차량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40년 차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마지못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 속에 강원도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주말 원주의 한 전원주택 조성 부지에 누군가 산업 폐기물 300톤을 몰래 버리고 갔습니다. 인근 토양과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누가 버렸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부지 곳곳에 잿빛의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알루미늄으로 보이는 금속을 비롯해 온갖 폐기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져 물난리가 났던 지난 주말 밤 누군가 이곳에 덤프트럭 15대 300톤가량의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갔습니다. 출근하러 여기 와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안개인 줄 알고 저기서 이제 그거를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있더라 이거죠. 폐기물에서는 지독한 화약 약품 냄새도 올라옵니다. 금속 가공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카바이드로 추정됩니다. 코를 대보니까 카바이트 냄새. 우리 어렸을 때 물고기 잡을 때 그 카바이트를 갖다 물 뿌리면 고기가 죽듯이 그런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에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씻겨 내려가면서 인근 토양과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폐기물과 카바이드 냄새로 밀어보면 금속 가공업체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을 누군가 무단 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고 인적도 드물어 누가 버렸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서핑이 인기를 끌면서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며 양양군은 주말에도 수거 작업을 벌이느라 분주하고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7시 아침 일찍 해변가에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오고 산처럼 쌓인 쓰레기를 치우느라 미화원들이 바빠집니다. 서핑 성지로 알려지면서 서핑숍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들어찼고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피서철에는 주말도 없이 수거에 나섭니다. 커다란 봉지를 가득 채운 쓰레기의 무게도 제법 나가지만 음식물이 섞였는지 액체가 흐르고 악취도 코를 찌릅니다. 수거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혼자서 못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담아놓으니까는 가득가득 채워서 예, 아주 발로 그래서 좀 먹었습니다. 좀 먹으라고 다 섞여 있다 보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일반 쓰레기는 소각용으로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수거 차량에서 따로 수거합니다. 해변과 캠핑장 등을 돌다 보면 순식간에 한 차가 가득 찹니다. 이제 분리수거만 잘해 놓으면은 양과 질에 떠나서 수거가 쉽는데 아직까지도 분리수거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에 들어온 쓰레기는 7,800여 톤으로 피서철에는 하루 반입량이 5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수기라고 보는데 그때는 한 50톤, 60톤씩 이렇게 쓰레기가 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리 용량은 지금 소각이 30톤인데 현재 27, 8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압축 포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나아지고 서핑 성지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쓰레기 발생이 1,000톤가량 늘어나 돈 들여 일부 물량을 다른 지자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형편입니다. 매년은 1,000여 톤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축 포장을 하고 미처 처리를 못한 폐기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타 지자체에 지금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고 특히 동해안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양양군의 쓰레기 처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대 500mm 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위험 시군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화천군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으며 한때 경보가 내려졌던 철원군을 비롯해 춘천과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지역 대피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육류 수입이 줄어들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3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가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원인으로는 계절적인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조절해 2.8% 감소했지만 국내산 소고기가 13.1%, 돼지고기는 11.1% 등 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재배 면적이 줄어든 신선 채소가 14.7%, 과일류는 4.4%가 올랐습니다.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AI 스피커, 블루투스 혈압계 등을 활용해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개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에 대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라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댄싱 카니발을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 동안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해외팀과 군부대 경연을 폐지하고 음식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객석을 반으로 줄이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 체계 속에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등 평화관광지의 개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차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 점검을 마쳤고 고성군은 현장 지적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안보관광지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1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재개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북항쟁 40주년 기념 행사가 묻히지 않는 역사, 되살아나는 사북을 주제로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는 사북 옛길 순례, 탐방, 도보 여행이 열리고 낮 1시부터는 사북 650 거리 광장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초청 가수, 시인 등이 참여하는 기념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또 저녁 7시에는 사북항쟁을 담은 뮤지컬 드라마 사북 화절령 너머가 선보입니다. 8일에는 오후 4시부터 옛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사북항쟁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와 함께 4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청와대 주관의 긴급 점검회의가 강원도지사 등 8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의 피해 상황을 보고한 뒤 집중호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찰 활동 강화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 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씨에게 의상자 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양양군은 지난달 24일 의상자로 인정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22분쯤 자신이 살고 있던 양양읍의 원룸 건물 화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알리 씨는 이번 의상자 지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 신청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